이 집 살림이 얼마인 줄 알아? 이혼하겠다고 협박해서 내 재산을 뜯어내려는 거지? 내가 지금 바보처럼 보여? 이런 배신을 당하고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내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이게 다 계략이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여보, 가만히 있어.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세요. 우리는 진심으로. 진심이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사이좋게 지내더니 갑자기 이혼? 그리고 네 장모까지 나서서 내 아파트를 달라고? 날 뭘로 보는 거야? 돈줄로 보이니?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너희들 연극 한 번에 넘겨줄 것 같아?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세 박효임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배신과 달콤한 복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 전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큰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지연이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두 사람 다 어딘가 어색해 보였지만 저는 그저 부부싸움이라도 했나 싶었죠. 어머니, 오늘 좀 뵙고 싶어 왔어요. 커피 한 잔 괜찮으세요? 며느리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냥 넘겼어요. 제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동안 거실에서 두 사람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피를 들고 나가자 두 사람은 갑자기 말을 멈췄죠. 무슨 일 있니? 둘 다 표정이 안 좋네. 제 말에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사실 저희 이혼하려고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었죠. 제가 얼어붙어 있는 동안 아들 민석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무슨 소리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제가 당황해서 물었죠. 그러자 며느리가 더 크게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참고 또 참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지 7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큰 다툼을 목격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주변에서 보기 좋다고 칭찬이 자자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너희 둘 다 어른이잖아. 그동안 사이도 좋았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니? 아들이 한숨을 깊게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였을지 몰라도 우리 사이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의 말투, 며느리의 과장된 울음. 마치 연기를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땐 너무 놀라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 알았다.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이혼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제가 겨우 말을 꺼냈을 때 며느리가 훌쩍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정말 해결책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걱정? 무슨 걱정이니? 저 이혼하고 나면 당장 살 곳이 없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이 서로 교차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제가 날카롭게 물었죠.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새 출발을 하려면 기반이 필요해요. 저희 둘 다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그 다음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제 안사돈이 불쑥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애들 일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안사돈의 표정에서 진정한 걱정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 계산된 느낌이었죠.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갑자기 찾아오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안사돈이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머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우리 애들 이혼만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이혼은 정말 마지막 수단이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애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와주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안사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연이가 살림을 꾸릴 자금이 없어요. 민석이도 마찬가지고 어머님께서 마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우리 애들 이름으로 해주시면 이혼 생각을 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포 아파트라니. 제가 평생 모아서 산 13억짜리 신축 아파트를 달라고요? 게다가 이혼을 빌미로. 잠깐만요, 안사돈.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아이들이 이혼하지 않게 하려면 제 아파트를 주라는 말씀이신가요? 안사돈이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그녀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애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있으면 이혼까지 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게 다 계략이었어요. 이혼을 빌미로 저의 재산을 뜯어내려는 비열한 계략. 젊었을 때 이혼 한 번으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온 제게 이혼은 정말 무서운 단어였거든요. 그걸 악용해서 제 돈을 노린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인 척하면서도 슬쩍슬쩍 제 반응을 살피던 모습, 억지로 눈물을 짜내던 며느리, 그리고 어색하게 처진 아들의 어깨. 지금 생각하니 모든 것이 가짜였습니다. 안사돈, 제가 바보로 보이나요? 제 차가운 목소리에 안사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게 다 계략이란 거 다 알아요. 이혼을 빌미로 내 재산을 노리는 거잖아요. 어머,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사돈이 당황해 말을 더듬었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가보세요. 제가 어떻게 할지는 제가 결정할게요. 안사돈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결국 자리를 떴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하지만 내 방식으로 하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딸 나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은아, 지금 시간 있니? 엄마한테 좀 와줄래? 엄마,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가 안 좋아. 와서 이야기하자. 오빠 이야기야. 1시간 후, 나은이가 도착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 저는 모든 것을 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갑작스러운 이혼 이야기, 안사돈의 재산 요구, 그리고 제가 느낀 배신감까지. 나은이의 얼굴이 점점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뭐라고? 오빠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나은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어. 나은이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와 세연이는 분명 돈만 받으면 그만일 거야. 우린 그 점을 이용하자. 무슨 말이니? 일단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척하자.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주지 말고 교훈을 주는 거야. 나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흥미가 생겼어요. 어떻게? 엄마, 내 친구 상희 언니 기억나? 변호사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상희 언니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 그날 오후 우리는 상희를 불러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상희는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모. 이런 위장 이혼 협박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법적인 방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족 간의 일이라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상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나은이 의견처럼 그들을 고생시키고 교훈을 주는 게 어때요? 깨닫게 하는 거죠. 돈을 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이 얼마나 비열한지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나은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맞아. 오빠와 세연이에게는 당연히 큰아들이니까 많이 줘야지 하면서 대신 엄마가 시킬 게 있는데 그것 좀 부탁할게 라고 하는 거야. 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잖아요. 그럼 돈을 미끼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달콤한 복수죠.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이내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재산을 노렸던 모습이 떠올랐고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그럼 어떤 일을 시키는 게 좋을까? 우리 셋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은이가 메모지에 적어 내려갔어요. 첫째, 식사 바람 맞히기. 둘째, 골프장 잡일. 셋째, 농사 체험. 넷째, 인테리어 공사 돕기. 창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하면 의심할 수도 있으니 자연스럽게 진행해야 해요. 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확실하게 한 방 먹이자. 그들이 얼마나 비열한지 깨닫게 해야지.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일부터 시작하자. 일단 너네 오빠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할게. 다음 날 아들 부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 어제 갑자기 부르셨는데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너희 장모님이 찾아오셨어. 너희 상황에 대해 다 말씀하시더라. 아들과 며느리가 잠시 긴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힘든 상황인 것 같다고. 내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하시던데. 아들이 갑자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드리기가 힘들었어요. 아들아, 너 내 큰아들이잖니. 당연히 엄마가 도와줘야지. 마포 아파트 말이야. 며느리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아직도 연기였지만 이번엔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요? 그럼 내가 왜 거짓말을 해? 그런데 아파트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서류 정리도 해야 하고 세금 문제도 있고. 아들 부부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한 달 정도? 그 전에 너희가 엄마 좀 도와주면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아들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엄마. 무슨 일이든 말씀만 하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뭐든 하겠다는 거지? 어디 한번 보자. 고맙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할까? 내일 저녁에 일식당에서 만나자. 내가 너희에게 일 시키기 전에 맛있는 거라도 좀 사줄게.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첫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신사동에 있는 고급 일식 레스토랑, 가장 예약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알려진 곳이었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저녁 7시에 신사동 스시 마사에서 만나자. 내가 예약했으니까 먼저 가서 있어. 엄마는 조금 늦을 것 같아.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비열한 계략을 떠올리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정도는 가벼운 벌이야. 저는 일부러 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시가 되자 집에서 편안하게 TV를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7시 30분쯤 예상대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레스토랑에 왔는데 예약이 안 되어 있다고 해요. 확인해 보셨나요? 저는 놀란 척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 내가 분명히 예약했는데 잠깐만 확인해 볼게.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날짜를 착각했나 봐. 오늘이 아니라 내일로 예약했더라. 어쩌지?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럼 어떡하죠? 저희가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정말 미안해. 다음에 꼭 보상해 줄게. 오늘은 그냥 근처 아무 데서나 간단히 먹고 들어가.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비싼 일식을 기대했을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이틀 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가 엄마 친구 김 여사 알지? 그분이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는데 캐디가 필요하대. 너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 캐디요? 엄마, 저 골프 잘 모르는데. 괜찮아. 그냥 가방 들어주고 공 찾아주는 정도면 돼. 그리고 김 여사가 마포 쪽에 부동산이 많거든. 너희 아파트 문제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들의 목소리가 급변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엄마. 그래. 그럼 나중에 연락할게. 이틀 후 저는 아들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가, 지연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엄마가 서산에 작은 땅이 있는데 같이 가보자. 서산의 땅이요. 아들의 목소리에 갑자기 관심이 피어났습니다. 응. 엄마가 몇 년 전에 산 땅인데 너희에게 물려줄까 생각 중이야. 그 전에 한번 가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화기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매우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물론이죠, 엄마. 저희가 시간 내겠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토요일 아침 8시에 출발하자. 엄마가 운전할게.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우리는 서산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일부러 땅에 대한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 땅이 요즘 가치가 많이 올랐다더라. 주변에 개발 계획도 있고.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저를 달래고 극진하게 대했죠. 어머니,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잠시 쉬었다 가요. 맞아요, 엄마. 오래 운전하시느라 피곤하시죠? 조금 쉬었다가요. 2시간 반 정도 운전한 후 우리는 서산의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고 논과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야. 저는 푸른 들판 가운데 있는 작은 텃밭을 가리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여기가 그 땅이에요. 응. 엄마가 가끔 주말에 와서 농사 짓는 곳이야. 채소도 기르고 과일나무도 몇 그루 심었어. 그들의 실망감이 역력했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정말 좋은 땅이네요. 어머니. 그렇지. 이제 너희가 와서 가꿔볼래? 오늘은 우선 잡초부터 좀 뽑아보자. 잡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농사는 잡초 관리가 제일 중요해. 자, 이것들 좀 써봐. 저는 트렁크에서 호미와 장갑을 꺼내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장갑을 끼고 텃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더운 여름 햇살 아래 그들은 잡초를 뽑고 흙을 뒤집었습니다. 저는 그늘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며 때때로 지시를 내렸죠. 저기 구석에 있는 잡초도 뽑아야 돼. 그리고 흙도 좀 더 깊게 파. 4시간이 지났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옷은 흙투성이었죠.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이렇게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겠다. 그냥 트랙터로 해야겠어. 돈 주고 쓰는 게 더 빠르겠다. 아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너희가 좋은 경험했잖아.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된 거지. 그래도 이 땅은 너희 거야. 서류 정리되면 바로 너희 이름으로 해줄게.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희망의 빛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몸은 지쳤지만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다시 활기를 찾은 것 같았어요. 다음 주 저는 또 다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엄마 친구 집이 마포에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해. 네가 시간 있으면 좀 도와줄래? 인테리어 공사요? 응. 간단한 거야. 벽지 바르고 페인트 칠하는 정도?
너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 며느리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그리고 참, 그 친구가 마포 아파트 바로 옆 동에 살거든. 너희 아파트 구경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급변했습니다. 정말요? 네, 물론이죠.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언제 가면 될까요? 내일부터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 매일 오전 10시에 만나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성실하게 친구 집 인테리어 공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페인트 칠하고 벽지 바르고 가구 옮기고. 사실 제 친구는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한 적이 없었지만 저희 복수 계획을 듣고 흔쾌히 동참해 주었죠. 특히 제 친구는 연기에 소질이 있어서 마포 아파트의 이야기를 정말 그럴듯하게 꾸며냈습니다. 지연 씨, 효임이가 너희 준다는 그 아파트 정말 좋던데? 전망도 최고고 학군도 좋고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 아니요. 얼마인가요? 13억은 훌쩍 넘을 거야. 효임이가 너희를 정말 아끼는구나.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녀는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 같았죠. 일주일이 지나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공사가 잘 마무리됐네. 이제 아파트 이야기를 좀 해볼까? 며느리의 눈이 기대감으로 빛났습니다. 네, 어머니. 사실 서류 정리가 아직 안 됐어. 세금 문제도 있고 조금만 더 기다려 줄래?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시켰어요. 시장 봐오기, 대청소하기, 친척집 방문하기 등. 그들은 불평 없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듯이요. 마침내 저는 최후의 계획을 시행할 시간이 왔다고 느꼈습니다. 딸 나은이와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아들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좋은 곳에서 식사하자. 너희에게 줄 선물도 있어. 아들과 며느리는 설레는 표정으로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드디어 아파트 증서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나은이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저트가 나왔을 때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특별한 발표가 있어서야. 아들과 며느리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내 재산은 전부 딸 나은이에게 넘겨주기로 했어.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버렸죠.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며느리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공손함이 없었어요. 전혀 장난이 아니야. 진심이야.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한 일은 뭐예요? 어머니 심부름하고 농사일 돕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했는데 다 뭐였단 말이에요? 이제 아들까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분명히 마포 아파트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혼을 빌미로 엄마를 협박하는 너희에게 준 벌이야.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 알아. 다 알고 있다고. 너희가 이혼을 가장해서 내 재산을 뜯어내려고 했다는 것도, 며느리 친정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나를 압박했다는 것도. 나은이가 합세했습니다. 오빠, 그렇게 엄마 등골을 빼먹어야겠어?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다시는 엄마한테 기대하지 말고 사기치지 마. 아들이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저희가 어려워요.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포기한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조차 거짓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만해.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어. 이제 너희 둘 다 내 인생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저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흐느끼면서 가방을 챙겼고 아들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엄마? 그래. 바로 그렇게 생각해. 이제 가봐. 하지만 엄마, 더 이상 할 말 없어. 가. 아들과 며느리는 빈손으로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나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니 이상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후련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들이 재산을 위해 나를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이제 그들과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현관 앞에서 그가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끝까지 무시했습니다.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사과하러 왔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고 무엇보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후였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 부부 없이도 평화로운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계략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홀가분했죠. 딸 나은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상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효임아, 후회는 없어? 그래도 아들인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그래. 하지만 나는 걔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 거야. 돈이 뭐 쉽게 벌어지는 줄 아니? 평생 모은 내 재산을 그렇게 쉽게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문제였어. 그래도 언젠가는 용서해 줄 거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르겠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 하지만 지금은 걔네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 물론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을 지키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한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거나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는 다짐이 생겼어요. 66년을 살아오면서 이혼의 아픔도 아들의 배신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불안해하지 않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지만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이용하려 할 때 때로는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것도요. 저처럼 인생의 후반기에 큰 배신을 경험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우리의 행복을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